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저녁 시간인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 한번 또 천회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사 내용이고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편하게 듣다 보면은 아주 잠이 잘 올 거예요. 잠이 아주 사르르르 녹아가면서 그냥 두 눈이 감겨질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 이 롤러코스터는 올라갈 때 겁나게 힘들죠. 겁나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아래로 곤두박 칠 때는 그대로 그냥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다. 그렇죠. 순식간인데 그냥 자유낙하지 자유낙하. 요즘 증시가 딱 이렇게 표현을 하죠. 롤러코스터 같다.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미국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거의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우리 16일이죠. 목요일 새벽에 그 미국 중앙은행 그 연준이 연준 연준이 75p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1994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인데 그전에는 시장이 한 50bp 정도 인상을 전망을 했는데 전망하면서 빅스텝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번에는 그 빅보다 큰 자이언트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악재인데 그런데도 며칠째 무섭도록 하락하던 미국 증시 이날 큰 희소식이다 맞는 것처럼 급반등해요. 급반등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하지만 또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또 확인한 미국장은 다시 또 하락을 하는 거야. 크게 다시 또 원상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우 지수가 3만 선이 깨져요. 그리고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을 했고 이어서 또 열린 우리 금요일 한국 시장 속절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데드캣 바운스에 걸렸다는 그런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그 죽은 고양이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튀어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미국 증시의 속어인데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저점 매수 들어갔다가 이제 추가 하락에 이제 맞물리는 그런 표현들을 말하는 거겠죠.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 떨어지면 튀어오른다는 그런 뜻이죠. 하여튼 이달 초만 해도 그 시중의 예상은 한 50bp 정도 였어요. 50bp 인상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그 대충 정점을 친 건 아니냐. 중국도 이제 슬슬 이제 봉쇄를 풀고 이제 생산에 나설 거고 오페크도 이제 석유를 증산할 거니까 이제 사정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고 그런데 지난 10일에 그 발표된 미국의 경제 통계 이런 기대감이 결국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야. 4월에 살짝 꺾였나 싶었던 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5월 8.6%, 이 8.6%가 딱 뜨는 거야. 이게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것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지난 그 1981년 12월 이후로 41년 만에 이제 최대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그 같은 달 대비했을 때 6%나 올라요. 6%나 올랐고 전달보다는 0.6% 정도 올랐습니다. 그 소비자들은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것으로 이제 본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연준 그 내부 사장에 정통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14일 연준이 50bp가 아니라 75bp 인상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 소식을 전해요. 월가 전체가 이 보도를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충격에 빠져버리고 결국 JP모건이 한 100bp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공포심을 부채질하는 거야. JP 애들이 모건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만 올리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데 연준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렇게 소리가 나올 상황이 이제 조성을 되는 거예요. 시장은 그 예상과 다른 것인데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하죠. 연준이 75p 인상을 발표하니까 시장은 일단 환호를 하는 거야. 환호하면서 와 하면서 안도레일리 갔는데 예상이 맞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다음날 생각해보니 경제가 좋아질 일이 없다. 다시 깨닫는 겁니다.
금리 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걸 견뎌낼 경기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겠죠. 이게 참 재밌는 거죠. 1970년, 80년대 학교 다니신 분이 알 겁니다. 우리 걸핏하면은 특히 많이 맞았죠. 이런 식으로 막 선생님들 막 몽둥이로 막 맞고 있었는데, 이 당시 때는 뭐 체벌이 일상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절에 그 학생들이 교실에서 막 불장난 하다가 학교를 홀랑 태워먹을 뻔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면은 그 사고친 장본인들은 몽둥이로 50대 맞고 나름의 준비를 했겠죠. 속바지 2개 껴입고 엉덩이 뭘 대고 교무실 심부름 갔다가 선생님 얘기를 엿듣고 한 녀석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겠죠. 야, 50대가 아니고 75대 맞는데, 50대가 아니래, 75대 맞는데, 사고친 학생들은 패닉하는 거죠. 패닉 당하겠죠. 50대라면 어찌어찌 견디겠는데 75대 맞다가 죽든지 선생님을 들이받든지 뭔 사고를 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겠죠. 에이, 설마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 며칠 만에 중로는 정말 75대를 맞을 것 같다는 쪽으로 모아지는 거야. 그러자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50대만 맞으면은 오히려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겠죠. 차라리 이번에 그냥 75대 맞고 끝내자. 나중에 또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두고두고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싹 트는 거겠죠. 이었고 이제 메타작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당일날 예상대로 학생들은 75대를 맞아요. 죽도록 아팠지만은 하여튼 일단 뒤끝은 남지 않게 됐다고 안도를 해요. 그리고 하교 후에 이제 분식집으로 가서 이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뭐 허벅지하고 엉덩이에 막 피멍이 들어있는 거야.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 부모님은 여전히 학교에 불려와야 하고, 불탄 뭐 집기류까지 이제 물어내야 할 판이고, 또 다시 절망감에 든 학생들 이제 짓누르겠죠. 절망감이 학생들 짓누르는 겁니다. 그 최근 며칠간의 미국 증시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아주 흥미롭게 표현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퍼펙트 스톰이 뭐야? 퍼펙트 스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가지고 이례적으로 엄청난 강도와 규모의 태풍이 이렇게 몰아친 것을 막 퍼펙트 스톰이다. 응? 이게 뭐냐면 이게 2012년이에요. 이게 보니까 10월 말에 그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줬던 허리케인 샌디 말이에요. 샌디. 응? 그렇답니다. 예전에 그 보니까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때 2012년 10월에 미국 동부에 샌디라는 그 이름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덮쳤다고 하네요. 그 월가의 금융사들마저 불안한 허드슨 강물에 잠겨가지고 일부는 지하의 전산망까지 침수돼서 큰 피해를 봤다고 하네요. 그 당시 때. 그 샌디는 그 자체로서도 큰 허리케인이었는데 하필 그 보름달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 수위가 만조에 이르는 시기에 상륙을 해버려요. 그리고 더 큰 피해를 날 수밖에 없겠죠. 그 육지에 쏟아진 그 빗물이 바다로 제때 흘러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홍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경제 사태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이 그 코로나 그 팬데믹에 대한 그 반작용, 그리고 탈세계화의 박차를 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두 가지 그 지각 변동급 사건이 겹쳐서 터져버린 거야. 지금 팬데믹하고 전쟁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화제에 비유하면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각국이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풀어놓은 건 그 마른 들판에다 기름을 흥건하게 부어 놓은 격이다. 응?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여기에도 담배꽁초를 던진 게 담배꽁초 확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물가가 뛸 조건이 충족된 상태인데 아무 데서나 가장 값싼 데서 그 사온다던 그 공급망의 원칙이 깨져버리고 이제 필요한 물건을 제때 그 예전 값에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세계 각국이 성장은 이제 둔화되겠고 물가는 막 오르가기 시작하고 재정은 부실해지고 국제 수지 나빠지는 아주 복합적인 위기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악재들을 하나씩 보면은 먼저 이제 석유죠, 석유, 국제유가. 석유는 그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기본이다. 그 전기 생산, 뭐 수송, 냉난방, 화학연료, 원료 등 그 모든 것에 쓰여요. 근데 지금 석유 공급이 충분하지가 않아.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세계는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다시 활발한 경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세계 최대 산유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에너지국에 따르니까 러시아가 EU에 수출하던 그 석유는 하루에 300만 배럴이 넘어요. 그 유럽연합 그 정상들은 지난 5월 말, 5월 연말까지 러시아 그 석유 수입을 한 90% 정도 줄인다고 합니다. 줄이겠다 합의했어. 적어도 260만 배럴 이상의 물량이 그 다른 곳에서 와야 하는데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그 오펙 플러스가 이달 정례 회의에서 그 증산에 합의한 물량은 하루에 65만 배럴 정도 채 안 돼요. 그 아랍에미리트죠. 그 석유 담당 그 장관의 그 스와일 마주르아이가 이러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16일 보고서에서 글로벌 원유 수요가 내년에는 그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는 하루에 220만 배럴 증가한 하루에 1억 160만 배럴로 그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인데, 반면에 내년 글로벌 원유 공급량은 하루에 50만 배럴이 부족할 거다. 50만 배럴이 부족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그 올해 3분기를 봐도 유가가 내릴 여지는 별로 없고, 미국이 본격 휴가철을 이제 맞이합니다. 휴가철. 그 휘발유 수요 엄청나게 늘 거예요.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은 그 미국 정유 공장 가동률이 94.2%까지 높아졌는데, 그 높아졌음에도 휘발유 재고는 2015년 이후 거의 뭐 최저 수준이다. 거기다 게다가 미국은 지금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줄이는 그 유럽에 휘발유 등 석유를 대는 역할을 하는 중이라 재고 여유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또 우리의 여름 태풍에 해당하는 그런 허리케인이 덮쳐가지고 미국의 동부 연안의 석유 관련 그 시설이 가동이 중단되면은 국제 유가는 더 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난 13일 바이든 정부가 그 치솟는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백악관 내부의 좌절감이 현재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해버려요. 그 다음 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제 사우디 그 최고 권력자죠. 그 빈살만 그 왕세자를 만나가지고 석유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방침인데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별로 없는 분위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사이도 별로 안 좋아. 지금 그러니까 석유뿐 아니야. 지금 곡물, 광물 거의 모든 원자재의 가격이 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원자재난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해결될 문제 같고,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소모적인 그 포격전 양상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 전체적인 통계와 전망은 좀 어두운데 그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활발한 소비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 공영 라디오 경제 전문 방송이 있는데 그 마켓플레이스, 여기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봉쇄가 그게 달했을 때 미국인들은 가처분 소득의 34%를 저축했다네요. 근데 지난 4월 통계해 보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의 4.4%만 저축하고 있대요. 그만큼 돈을 썼다는 이야기고, 코로나 지원금이나 보상금으로 받아 저축했던 돈이 이제 슬슬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이 상황은 물이 반쯤 그 찬 그 컵처럼 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활발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한편으로는 그 저축이 줄면은 일자리에 복귀하는 사람은 늘고요. 소비도 점차 줄어들 것이니 인플레가 차차 이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데, 한편 더 이상 경제 성장은 어렵고요. 이제 경기가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었다고 하기에는 섣부른 국면이 있다고 하죠. 미국 소비자들은 그 오른 물가에도 그 지출을 계속하고 있지만요. 가계부 사정은 예전 같지 않다. 그 최근에 그 미국 소매 판매 그 그래프는 아래와 보면 나와 있죠. 보니까 그 소비 지출의 그 액수 자체는 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부풀려진 물가를 감안해서 조정해 보면 조금씩 줄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씩 줄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소비자는 가만히 앉아서 구매력이 순삭당해. 그래서 인플레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미국 소비자들은 코로나 그 19가 심했던 기본에 가구, 가전제품, 옷, 유용 등의 그 상품은 온라인으로 살 만큼 샀고, 이제는 무형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죠. 그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 그 발표 회견 때 이 점을 지적을 해요. 여행, 레저, 식당 등 그 비즈니스는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단계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은 그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는 여전히 1.7개에 이제 이른다고 하네요. 서비스분의 물가가 이제 상당히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잡기 투쟁이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이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은 그 앞다퉈 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요. 세계 금융의 중심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걷어들여 가지고 이제 수요를 삭히겠다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특히 무역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고 그 물건 만드는 원료의 값은 점점 오르죠. 고객님들의 나라의 그 경기는 그 차차 이제 식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그 달러가 줄어든다는 그런 뜻인데, 앞으로 경제 상황과 그 관련해서 정부, 기업, 가게 모두 안전벨트 단단히 매야 한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낮추고 있고, 이럴 때 용기 있게 저점 매수에 나서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실제로 변동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투자 기법이 있는데, 성공한 투자자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냈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근 월가의 그 기간 투자가 그 블랙록이죠. 블랙록. 앞으로 6에서 12개월간 주식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한다네요. 중립. 왜 저가 매수에 나서지 않는가? 그런 자료를 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뭐냐? 금리가 어디까지 오르고 기업들의 수익성은 어디까지 나빠질지 모르는데 아직 충분히 싸다고 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그 미국 경기가 침체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매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도 현재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실물 경제와 기존 금융 시스템에 관해서 기대할 게 없다며 코인이나 그 NFT 등 가상자산을 저가 매수하려는 분이라면은 최근 무리를 빚은 빌 게이츠의 발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것을 뭐 권한답니다. 빌 게이츠. 그 빌 게이츠가 그 가상자산 쪽은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런데 내가 빌 게이츠보다 더 똑똑하다. 빠르게 치고 빠지면 나는 벌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뤄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린 돈 말고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인플레와 공급망 교란의 퍼펙트 스톰이 지나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일들이 좀 앞으로도 벌어질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지금 보니까 NFT를 비롯한 가상자산은 더 큰 바보 이론에 근거하는 가짜다.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몇 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